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지난 한 주 글로벌 증시는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중간 선거 그리고 CPI 지표 발표 이후에 더욱더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이번 주 계속 연이어지는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남은 변수는 무엇이고 어떤 전략이 오늘은 또 유효할지 자세하게 전략 세워볼 테니까 저희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시간 늘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주시는 분이시죠.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서 제가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다 보니까 들뜬 마음으로 오프닝을 시작을 했는데 추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습니다. 산타 랠리 가능할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부터 일단은 연말까지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산타 랠리가 지나게 되면 1월 효과, 제뉴얼 이펙트라고 하는 배당 락 이후 그리고 신년 초 통상적인 이제 그 정책 기대감이 맞물리게 되면서 1월 랠리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감이 사실상 시장 내 상당 부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요. 지금 현재의 상황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었던 가장 중요한 것 뭐니 해도 지난 주말에 발표가 됐었던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시장 발표치 7.7% 전년 동기 대비 그리고 전월 같은 경우에는 8.2%였죠. 4개월 연속 그 소비자 물가 지표가 하락을 하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 내에서 기대하고 있었던 11월에는 75bp 인상을 했습니다. 12월부터 50bp 인상을 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팽배하게 작용을 하고 내년 1월 그리고 내년 3월 FOMC 연속적으로 50bp 또는 25bp의 인상 가능성이 크게 이제 그 대두가 되면서 시장 기대감, 랠리에 대한 기대감 확산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듯 싶습니다. 시장 내 최대 이슈 핵심 이슈는 뭐니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금리 인상 강도가 정점을 통과했느냐 안 했느냐. 두 번째, 인플레이션, 소위 말하는 지금 금리 인상을 야기시켰던 그리고 시장을 상당 부분 우려하게 만들었었던 요인인 물가 상승률이 정점을 찍었느냐 안 찍었느냐. 지금 일단 미국에서 발표되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표를 보면 4개월 연속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국제 유가가 90달러를 넘어서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절기 수요 맞물리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물가 지표는 하향세를 4개월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 이제 확실히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그런 어떤 그 확신 아닌 확신이 시장, 투자 심리의 중심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요. 물론 파월 의장은 조금 좀 조심스러운 얘기를 했습니다. 2주 전이었죠. 11월 FOMC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중단은 아직은 시기상조다. 하지만 분명한 것 열어놨습니다. 금리 인상 강도를 둔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열어놨었죠. 12월부터 속도 둔화가 가능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결정된 바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속도 조절의 시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시장의 전망치는 12월 50bp 인상. 그리고 1월 달에 25bp 인상. 3월 달에 25bp 인상으로 점차 이제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은 거의 이제 그 희박해지고 50bp 또는 25bp 인상 정도로 그 인상의 폭이 둔화될 가능성, 거의 시장에서는 이 부분 팽배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 물가, 그 다음에 소비, 그다음에 고용인데 지금 연말 소비 시즌이 다가오고 있죠. 11월 25일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겠습니다. 엊그제 중국의 광군제 사실상 조용하게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는데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아무래도 좀 다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강조되고 있는 그런 소비. 지금 현재 물가가 상당 부분 안정기조로 들어가고 있는, 진입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연말 소비 시즌과 맞물리게 되는 그런 형국, 이런 상황들이라면 이 소비 시즌, 우리가 물론 상당 부분 가까이 주목해서 보긴 해야 되겠지만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밖에 없게 되면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조금 좀 기대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사실상 최소한 블랙 프라이데이 지나서까지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기대를 해보고요. 다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고용 지표는 조금은 좀 우리가 좀 조심을 해보자. 고용과 관련돼서 사실상 굉장히 지금 현재 조금 좀 강직하게 시장, 노동시장이 조금은 좀 경직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 우리가 사실상 좀 감진해 놓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마존이랄지 애플 컴퓨터랄지 그 GM 자동차랄지 포드 자동차랄지 메타도 마찬가지였고요. 그 구조조정에 대한, 그리고 인력 충원에 대한 동결 발표 이미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당분간은 좀 고용과 관련된 지표, 좀 경직된 상황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염두를 해주시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경기의 개선세 없이 물가 상승만 유발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까지 연결해서 조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시장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들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대표님, 이 랠리에 대한 기대감과 더불어서 앞으로 좀 남아있는 중요한 변수는 무엇일까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2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자. 2는 뭐냐 하면 두 가지는 금리와 물가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1, 2+1에서 두 가지는 물가와 금리고, 그리고 또 하나, 나머지 하나는 환율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금리와 환율, 뛰어놀래야 뛰어놀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금리와 환율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역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금리의 완화, 금리 인상 속도의 둔화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달러화의 강세가 약세 내지는 둔화세로 전환하고 환율은 오히려 하락세로 전환했다.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점. 통화정책 파급 경로가 분명히 있습니다. 1단계가 금융시장으로의 파급이고 2단계가 실물시장으로의 파급인데 이 1단계 금융시장에서의 파급, 이 금융시장에서의 파급을 가장 눈여겨봐야 될 텐데 실물시장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립니다. 이제 4분기 기업 실적에 아마도 상당 부분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사이에 금융시장의 완화 기대감이 불면서 전체적으로 연착륙으로 가고 있다라는 점. 실물시장은 다소간 둔화가 예상되지만 금융시장의 완화로 인해서 이게 서로 간에 투자 심리의 상쇄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금융시장 특히나 주식시장에 녹아들게 되면서 시장 일단은 기대감, 가능성 높아질 수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두셔야 될 것 같은데 1단계 금융시장에서 금융시장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되죠. 주식시장, 채권시장, 환율시장.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민감하고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반영되는 시장이 환율시장이다. 지난주 우리 원달러 환율 1,420원, 1,430원대가 일주일 만에 1,320원, 지난 주말에 1,317원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런 100원이 넘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 조금은 더 1,200원대 후반까지도 우리 시장에서는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서서히 확산되고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런 상황들 잘 보시게 되면서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 지난 주말 달러 인덱스가 무려 110포인트를 넘어갔었던 달러 인덱스가 106포인트까지 급락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제일 오른쪽 제일 끝을 보시게 되면 급락하는 그런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106.8까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달러화의 안정세, 달러화의 하향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11월 8일에 있었던 그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 지금 현재 상원 같은 경우 이미 50대 49로 조지아는 아직 다음 달로 이제 그 연기가 됐습니다만은 결선 투표가 연기가 됐습니다만은 일단 상원은 민주당이 차지하는 50석을 넘어서면서 민주당이 차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통화 정책의 독립성이 계속 되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여기에 지난주 제가 목요일 날 이제 화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 달러화 강세의 역풍이 실질적으로 미국 실물 경제에 다가오고 있다. 우려감으로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달러화의 약세 전환 그리고 약세 전환에 대한 지속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 내 상당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달러화의 역풍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게 지금 해소 기대감이 많아지고 있죠. 달러화가 강달러가 이제는 조금 약달러까지는 아니더라도 강세 지속이 아닌 다소간 강세가 좀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 그렇게 된다라면 미국 기업들의 수출 둔화, 해외 환산 자산의 이익의 그 둔화가 아닌 오히려 개선 쪽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수출의 확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리고 소비자 구매력의 개선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수출이 나아지니까 그 나라의 전체적인 GDP는 개선될 수밖에 없고 이에 따른 시장 내의 소비 구매력은 계속 지탱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글로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상당 부분 희석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강도 이 부분의 둔화가 결국 강달러의 지속 상황을 강달러의 둔화 내지는 약세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는 V 반등은 아니다 할지라도 U자형 반등을 만들 수 있는 경기 침체가 아닌 경기 경착륙이 아닌 경기 연착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 바탕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시장은 이해하고 있는 것 아니면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강달러 현상이 완화되고 있는 배경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환율 흐름 많은 투자자분들이 계속 체크를 좀 하고 계실 텐데 환율은 그 나라의 경제 실상을 반영하는 얼굴이라고들 하죠. 증시에 좀 참여를 하고 계시는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체크하고 있는 부분들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교수님께서 직접 뽑아주신 히든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중국의 최대 쇼핑 축제죠. 광군제가 예상보다 굉장히 조용히 넘어갔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감을 가졌던 섹터군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매출액 공개 없이 조용히 넘어갔다고요? 그 배경이? 네네. 지난주 11일이었죠. 쌍11절. 네. 우리는 뭐 빼빼로데이라고 해서 이제 뭐 그날 어쨌든 근데 중국 광군제 올해로 14년을 맞이하는 광군제가 되겠습니다. 알리바바라는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 업체가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만들었었던 광군제. 근데 올해는 또지 앵커 말씀해 주셨다시피 매출액 공개가 없었습니다. 이를 놓고 일파만파 시장 내에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작년까지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2021년 우리 돈으로 101조 원을 하루에 팔아 제끼는 말 그대로 팔아 제끼는 그런 네. 상황이었죠. 어마어마한 101조 원이라 하면요. 우리나라 1년 GDP가 1,700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하루에 네. 판매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매출 성장률도 전년 대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도 좀 줄어드는 상당히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2020년 전년 동기 대비 85%의 증가를 보이다가 작년은 한 자릿대 증가율. 올해는 마이너스 정도가 아닐까라는 시장에서의 조심스러운 얘기 나오는데 일단 알리바바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원만하게 끝났다라는 정도로. 그리고 시진핑 주석의 3년임 이후 눈치 보기가 상당 부분 팽배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한 저조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중국 코로나 제로 정책,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내지 경제 성장률 자체가 그들이 원하고 있는 5.5% 맞추기에는 상당 부분 모자란 그런 상황이고 그런 형국이고 여기에 부동산 경기 침체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소비가 활발하게 나타나지 않는 그리고 우리나라 K뷰티에 대한 결과만을 놓고 보더라도 K뷰티 실질적으로 그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꼽아본다라면 전년 동기 대비 전년 대비해서 성장을 보이지 않고 소폭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다라는 부분 놓고 본다라면 실질적으로 광군제의 성과는 그다지 좋지 않았다. 다만 우리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과 미국 양대 국가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소비는 미국 쪽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이다. 2주 후 11월 25일 블랙 프라이데이 이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소비 시즌 어느 정도나 소비가 개선되고 있는지 이게 바로 경기 연착륙과 경착륙을 나눌 수 있는 아마도 연말 이전 가장 큰 그 실물 경기 내에서 이슈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금융시장 내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니 해도 12월 13, 14일에 벌어질 12월 FOMC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전체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린 부분 좀 정리를 해보면 오늘 시장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에 주목을 해보자. 2, 금리와 물가 그리고 또 하나는 환율. 특히나 오늘 같은 시장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역의 환율 선물한 시장에서 환율 역시 마이너스를 보였습니다. 1316원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 환율 시장 계속 보시고요.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스태그플레이션이냐 아니면 조심스러운 어떤 그 인플레이션의 안정화의 진입이냐 이런 부분들 맞물리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저는 이런 생각 가져보게 됩니다. 연말 가까울수록 일단 그 종목 고르기 상당히 예민하게 고르셔야 됩니다. 조심스럽게 소비 관련주에 대한 관심, 유통 관련주에 대한 관심. 연말 다가올수록 조금 늘려가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아울러서 배당 관련주, 착시에 유의는 하되 또 하나 배당 락 이전에 매도를 하는 지금부터 매수를 해서 배당 락을 받지 말고 배당 락 이전에 그 주가 상승에 대한 어떤 그 주가 차익만 바라보는 배당을 받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배당 관련주 투자 전략 구사해 보시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자세하게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용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이슈 전반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 전화로 연결합니다. FP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부터 좀 리뷰를 하고 넘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5거래일 중에 4거래일이 상승으로 마감이 됐었죠?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주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좀 다양한 재료에 좀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이제 CPI, 중국 방역 완화, 그리고 한국 총재 발언까지 사실 좀 다양한 좀 재료들을 좀 반응을 하면서 상승 마감했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CPI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예상치 7.9를 하회를 하면서 인플레 어떤 피크가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 결국 여기에 이제 연준 인사들의 긴축 속도 조절론까지 언급이 되면서 달러 하락 요인으로 좀 작용을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첫 번째 요인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중국 방역 완화 소식도 지금 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입국 격리가 7+3에서 5+3으로 또 이제 방역에 대한 어떤 지역 구분도 좀 축소가 되고 있다.
결국 이제 뭐 고중 저위험 구역에서 고저위험으로 좀 나누는 어떤 좀 축소되는 부분들, 여기에 이제 항공 서킷 브레이크까지 좀 삭제가 되고 루머였던 방역 완화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도 지금 우리나라 지수에 상당히 좀 훈풍을 불게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한국은행 총재, 특히 이 총재 발언이 좀 상당히 중요했는데요. 인플레라든지 환율이 좀 안정되고 있다. 인상 속도는 좀 빨라지긴 했습니다만 이제 금융 안정 확보도 좀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이런 측면에서 좀 인상 속도에 좀 둔화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난주 금요일 하루만 하더라도 이제 환율이 4%대 급락, 14년 만에 거의 최대폭이 나왔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수급의 주체를 보게 된다고 하면 여전히 좀 이제 수급의 주체가 외국이라는 점 다시 한번 좀 재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금요일 날 개인이 양 시장에서 2.2매도, 그러니까 2.2조 원, 그러니까 한 2조 2천억 정도 이상의 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코스피 매도 같은 경우는 작년 12월 이후 최대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개인 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차익 실현 내지는 지금 이제 주식을 많이 좀 파시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 오히려 그런 부분을 좀 외국인이 좀 쓸어 담는 어떤 그런 형국이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 국내 증시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좀 정리를 전반적으로 해보자면 악재보다는 호재에 조금 더 크게 반응하는 시장이었고 전반적인 상승세를 이끌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섹터별로 살펴보는 순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중간선거에 윤곽이 조금씩 잡히면서 반응이 왔던 섹터가 바로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였는데 그중에서는 오늘 가장 먼저 움직인 태양광 관련된 섹터를 또 준비를 해주셨다고요? 예, 사실 제가 이제 태양광 섹터는 거의 처음 말씀을 좀 드리는 것 같은데, 일단 지난주 주말에 좀 많은 뉴스가 있었죠. 특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조지아 결선 투표를 이제 12월 6일 좀 앞둔 상황에서 네바다 쪽에서 지금 결정이 났는데, 지금 이제 현역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이죠. 코르테스 마스토가 지금 이제 현장 투표에서 좀 밀렸는데, 이후에 좀 개표된 우편 투표에서 역전을 좀 성공을 하면서 상원 같은 경우는 재선 잠정 확정으로 인해서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과반 이상을 좀 차지를 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러다 보니까 민주당과 백악관이 좀 전폭적으로 좀 추진을 했던 IRA 관련된 이제 중심으로 한 친환경 에너지 관련 정책은 제가 볼 때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남은 이제 2년 임기 동안에 충분히 동력을 유지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측면에서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도 태양광 관련된 어떤 분명히 혜택이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특히 대표적인 종목이 좀 하나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 태양광 모듈 공장 증설을 좀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서 연간 2억 달러 이상의 좀 세제책을 갖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지금 3분기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거든요. 특히 이제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이 한 3,500억 정도, 매출이 한 3,400억 정도가 나왔는데, 사실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가 95% 이상 좀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하면서 좀 신재생의 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화석에 대한 연료를 좀 많이 줄이고 탄소 중립 활동이라든지 에너지 안보가 많이 좀 이제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의 어떤 태양광 모듈 판매가 호조를 보이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하나솔루션 실적 호조는 결국 이제 글로벌 태양광 산업의 좀 부활이라고 좀 해석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중국산 태양광 부품이죠. 지금 신장 위구르 자치에서 좀 생산된 제품을 좀 금지하는 법을 통과를 하면서 지금 이제 통관이 좀 보류가 안 되고 미국 한국에 좀 쌓여 있는 부분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결국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지금 어떻게 보면 공급이 제가 보게 되면 줄어들게 되니까 이제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여기에 또 이제 한국산 부품에 대한 어떤 반사 수혜가 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좀 중국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반사 수혜까지 얻을 수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실 이번 주도 제가 볼 때는 태양광 섹터에 대한 어떤 제가 볼 때는 반등이 예상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태양광 섹터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들려주셨는데 이번 주에 방한 예정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 이슈도 태양광 관련된 섹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FP님? 지금 이제 사우디 쪽 관련돼서는 사실은 너무나 여러 가지 좀 섹터가 엮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 수주 섹터도 엮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저는 이제
아마 가장 최종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원전 섹터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여름부터 우리나라 정부가 원전을 좀 세일즈를 하겠다는 좀 의지를 표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끝판왕은 원전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지난주 수소 섹터가 연결됐다는 것 자체는 결국 이제 이 네옴시티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는 신재생 에너지를 좀 기반으로 한 어떤 그러한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섹터가 지금 이제 연결되는 순서에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좀 반응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도시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건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흘러가기 위해서 뭐 컨텐츠라든지 5G 관련된 부분들, 그 안에 어떤 컨텐츠를 넣을 수 있는 뭐 엔터테인먼트, 마지막에는 뭐 원전에 관련된 부분은 차후 문제긴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또 이제 신재생 같은 경우는 그런 도시를 돌아가기 위한 하나의 동력으로 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섹터가 엮이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뭐 태양광 같은 경우도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중요한 증시 일정과 더불어서 태양광 섹터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지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FP님, 오늘 시장에서는 저희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글로벌 증시에 상당히 좀 호재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CPI, 뭐 중국 방역 완화 겹치면서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인 좀 반등을 했죠. 그래서 지난주만 하더라도 8%, 9월 이후에 이제 200주선을 좀 회복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달러가 하락하고 증시가 상승하는 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금리에 관련된 부분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금리 인상 도달 수준도 좀 하향이 되고 있죠. 기존의 5%에서 4.75%대로 좀 약간 예상치가 수정이 되는 모습들, 결국 여기에 또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까지 재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글로벌 업황은 좋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죠. FTX가 지금 파산보호 신청을 좀 했는데, 사실 뭐 영향은 제한적이라고는 합니다. 특히 이제 뭐 금융 시스템 문제라기보다는 개별 기업이라고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런 부분에서 좀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 좀 염려는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돌아오게 된다고 하면 양시장 대부분 이제 대형업종의 좀 지수를 좀 이끈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어제 금요일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코스닥의 좀 상승률이 상당히 높았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지금 이제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가 되면서 좀 매수세가 좀 상당히 많이 몰렸고, 그런 측면에서 코스피 200보다는 코스닥 150 종목들이 좀 더 쇼커버링이 활발하게 나오면서 오히려 코스닥의 좀 상승률이 좀 상당히 눈에 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최근에 좀 코스피의 상승률을 좀 못 따라간 코스닥이 좀 키맞추기를 하려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 다만 아직까지 좀 외국인의 수급이 좀 어떻게 보면 메인이라는 점을 좀 체크해 봤을 때 결국은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공매도, 쇼커버링 외에 좀 매수가 좀 누적되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 금융센터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의 다양한 이슈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 화상으로 연결해 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국내 증시 리뷰부터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국내 증시 흐름 좋았죠? 네, 맞습니다. 국내 증시와 미증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증시 역시 중국의 코로나 정책 완화에도 불구하고 전일 강한 상승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보합권을 유지하며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인플레이션 방어주 역할을 해왔던 제약바이오 업종이 위축이 되면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 반면에 원달러 하락에 힘입어 나스닥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아마존은 수익성 없는 부문에 대해 구조조정을 한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전일에 이어 상승세가 지속이 되면서 특히 많은 투자 회사들이 아마존의 발표에 긍정적인 전망을 보인 점 또한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전 거래일에 이어서 원달러 하락에 힘입어 알파벳, 애플 등 대형 기술주가 상승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의 급등이 반도체 업종의 강세를 견인하고 있는 모습 또한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 상승 요인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에 따른 미 증시가 큰 폭으로 상승한 데 힘입어서 강세를 보이며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원달러 환율의 약세로 장중 무려 60원 넘게 급락하는 모습으로 원화 강세 기조가 확대되면서 외인의 적극적인 순매수세 유입으로 주가 상승을 주도하는 모습이었죠. 더 나아가서 장 후반 중국의 코로나 규제 완화 소식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730선을 넘은 것은 지난 7월 이후에 약 4개월 만인데요. 물가 상승률 둔화가 확인이 되면서 증시가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주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하게 상승하는 점 또한 우리 증시 관련주들의 강세가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목요일부터 강한 흐름 보여주는 나스닥의 상승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의 상승세가 오늘도 이어질지 정말 궁금한 시장 상황입니다. 네, 저도 궁금합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반응이나 시장 흐름이 나올지 우리 전문가님들과 함께 체크를 좀 해볼 텐데 첫 번째, 오늘의 이슈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요한 증시 재료 중에 하나죠.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빌 살만 왕세자가 목요일 하루 일정으로 3년 만에 우리나라를 방한한다고 합니다. 총 사업비가 5천억 달러고 우리 돈으로 710조 원이 투자되는 사우디 초대형 도시 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업과 또 투자자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 재계의 관심이 굉장히 큰데요. 관련돼서 이 방한 일정과 함께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체크해봐야 할 이슈는 역시나 가장 핫한 키워드죠. 네옴시티입니다. 네옴시티 건설을 위한 첨단 인공지능, 스마트 도시 건설을 위해서 빈살만 왕세자가 기획하고 있는 또 하나의 강한 섹터군입니다. 5G,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관련 분야도 네옴시티와 협력한다라는 기대감 등의 관련주들의 상승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워낙에 네옴시티에 들어가는 관련 섹터가 다양하다 보니까 섹터 순환매가 이번엔 5G 관련주 테마주로 엮여 있습니다.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에 오는 1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비롯하여 주요 그룹 총수들과 회동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우디가 국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 중인 700조 원 규모의 스마트 시티, 네옴 건설을 위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협력이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등 주요 그룹은 스마트 시티 구축에 필요한 핵심 역량을 보유를 하고 있으며 특화된 자체 기술로 교통, 안전, 에너지, 환경 등 여러 방면에서 사업 주도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 빈살만 왕세자는 삼성전자가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AI, 5G, 사물 인터넷, 시스템 반도체 등 신성장 동력의 사업이 관심이 많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최근 삼성전자가 인도 최대 통신사인 릴리언스 지오에 5G 무선 접속망 장비를 공급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 부사장과 테릴리언스 지오 사장은 최근 삼성전자 수원 본사에서 만나서 5G 관련 파트너십을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금요일 FR텍, RF텍, RFHIC, 네페스, SJ솔루션 등 5G 통신 장비,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테마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어떤 섹터가 먼저 움직일지 기대가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저희가 살펴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5G와 관련하여 오늘 살펴볼 종목은 RFHIC입니다. 기업 인수 목적 회사 NH스펙 8호가 기타 무선 통신 장비 제조 업체 RFHIC를 흡수 합병하면서 변경 상장되었는데요. 주력 제품으로는 무선 통신 장비인 겐 트렌치넷과 겐 전력 증폭기가 있으며 전체 매출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겐
엑지스터를 생산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이 기업이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시장을 공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겐이라는 신소재를 이용한 무선 주파수 전력 증폭기를 개발했기 때문인데요. 겐 전력 증폭기는 현재 전세국 기지국 시장에 확대 적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경쟁사보다 먼저 미래 산업의 변화를 예측을 하면서 신소재인 질화칼륨을 이용하여 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시도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중국 하웨이 GT 통신 장비가 미국 내에서 판매가 전면 금지한다라는 소식으로 RFHIC의 주가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하락 추세 보이던 주가가 우상향하며 상승 추세 이루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293억, 영업이익은 9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54% 상승을 하였고요. 영업이익은 현재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RFIC의 호실적은 올해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SK그룹과 전력반도체 조인트벤처 세부상 논의가 막바지 단계라는 소식 때문인 건데요. 조인트벤처를 통해 안정적인 웨이퍼 조달처를 확보하면서 전략반도체 수요처를 확보하여 기술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트상 전고점인 28,000원 전저점, 또 18,200원의 정확한 중간 라인 현재 23,000원의 금요일 종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기 평선 골든 크로스를 보이면서 우상향 상승 추세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중국 하웨이 GT 통신 장비가 미국 내에서 판매 전면 금지한다는 소식 말씀드렸죠. 그로 인해 상승 탄력 받으면서 거기에 네옴시티 관련주로 엮인 이 종목이 현재 61일평 지지를 받으면서 전고점과 전저점 중간 라인 241평을 돌파해 준다면 현재 전고점인 28,000원 이상도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만약 시가 61일평 위에서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진다면 진입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 시초가 61일평 아래에서 시작을 하거나 외인의 수급이 이탈되는 모습을 보인다면 금요일 급등세 조정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지므로 매수타점은 신중하게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 상승 탄력이 금요일과 같이 이어진다는 전제하에 진입가는 23,000원,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5일이평 지지선인 21,800원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G 관련주로 꼽히는 오늘의 종목 RFHIC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자세하게 차트 봐주시면서 가격선까지 이야기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연구원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장에서는 어떤 대응 작전 펼쳐볼까요? 네, 이제 오늘장은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둔화에 따라서 미증시 상승 영향은 이번 주도 지속되어지리라 보여지고요. 특히 원달러 환율의 하락과 원화 강세 기조가 보이는 점, 또한 외국인의 적극적인 순매수세도 지속되는 점 또한 상승 추세 이루어질 것이다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중국의 코로나 규제 완화 소식으로 인한 투자 심리 개선과 17일 방한하는 빈살만 왕세자의 네옴시티 테마주의 섹터별 순환매 장세가 어떻게 이어질지 굉장히 기대되는 이번 주 시장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 지어 본다면 원달러 환율의 하락으로 인한 지수 상승, 반도체 기술주의 반등세,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주의 섹터별 순환매 장세가 어찌 이어질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이러한 상승장에서 좋은 수익 랠리를 이어가시길 바라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계좌가 오랜만에 붉게 물들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깔끔하게 국내 증시 이슈와 특징적인 종목까지 짚어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해 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시장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를 괴롭혀왔던 이 강달러, 최근 들어서 둔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환율의 경우는 우리가 강달러세 같은 경우가 계속 강화되어 오다가 변곡점이 나타나면서 지금 급하게 강달러 기조가 꺾이는 흐름이 나타났고, 이와 연동해서 당연하게 원달러 환율 흐름도 하락을 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흐름 안에서 우리가 달러화 같은 경우가 약세되는 것보다 우리나라 원화 같은 경우가 강세가 되는 폭이 더 강한 모습이었고요. 이런 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신흥국 쪽이 아무래도 변동성이 환율 측면으로 커져 왔었어요. 이 커진다고 하면 상승을 할 때도 좀 달러 인덱스의 변화보다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고, 여기에서 추가로 좀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위에 캡이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라든지 기타 중국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환율은 좀 더 변동성이 커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매크로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좀 불안하기는 해요. 우리가 좀 가상화폐 거래소 쪽의 변동성도 커진 점이 실제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물가지표 자체는 수치가 낮아지기는 했지만은 그 내용상으로는 그래도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고려를 할 점은 환율의 변화는 아무래도 환율 부채가 많은 업종들, 항공이라든지 운송 같은 경우에 기술적인 반등 요인이 되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 기술적인 반등보다 실적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은 항공업종입니다. 항공업종 중에서 우리가 저가항공과 같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한 차례 자금 조달이 더 있을 수는 있어요. 그 점을 생각하고 대형 항공주 중에서도 대한항공 쪽에 관심을 가지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들고, 좀 연결해서 운송 같은 경우는 기술적 반등에 제한된다 말씀드린 이유가 운송과 관련된 지표들, BDI 지수라든지 상해 운임 지수 같은 경우에 데이터가 아직 뚜렷하게 회복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송 쪽은 좀 기술적 반등 요인 정도만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은 지금은 이제 3분기 실적에 반응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좀 실적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실적의 초점을 맞추고 살펴보되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년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연말의 시장 같은 경우는 좀 4분기 실적에 대한 점을 반영하기보다는 내년의 업황의 가능성을 보고 미리 선행해서 수급이라든지 그러한 요인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한 시장의 특성을 생각을 하고, 지금 환율 같은 경우는 추세적으로 아예 이 강달러 흐름이 마무리되었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아직 변곡이 있을 수 있으니 시장에 대한 경계감을 두되 당분간 3분기 실적에 반응하는 시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세하게 이 강달러 현상이 조금은 둔화되고 있는 움직임에 대해서 짚어주시면서 언뜻 오늘의 종목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만, 대한항공 자세하게 짚어주실 것 같습니다. 3분기 실적도 호조를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권사들이 중립에서 매수로 의견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노선의 회복 같은 경우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단적으로 3분기 영업이익이 8,392억 원을 발표를 했습니다. 증권사별 예상치 같은 경우는 한 7천억 원 정도, 낮은 곳은 한 6천억 원 초반이었는데 3분기 화물운임 같은 경우는 일부 소폭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물 부분보다 여객 부분의 회복 같은 경우가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이 부분을 커버하는 현상이 나타났고요. 4분기 같은 경우도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코로나가 둔화되면 당연히 화물과 관련된 부분은 줄어들 거라 예상을 했고, 이 여객과 관련된 부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커버를 하는지 수치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상보다 여객 수치가 빠르게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4분기 같은 경우도 지금 추가되는 노선이라든지 그 점을 감안해 보면
화물의 부분을 충분히 커버를 하고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실적의 연속성은 존재를 한다는 점이겠고, 대표적으로 뭐 항공이라든지 운송은 달러 부채가 많은데 지금 가파르게 꺾이는 흐름에서는 일회성의 수익까지도 더해질 수 있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즉 업황 회복, 그리고 여기에서 업황 회복과 같은 경우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비용의 규모가 원달러 환율의 변화에 따라서 큰데 그전까지 긍정으로 쏠린다는 점에서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가격 접근은 26,3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대한항공까지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 호조와 더불어서 앞으로 접근이 가능한 가격대까지 제시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 수급적인 부분을 좀 짚어주신다고 하는데 국내 시장 주요 업종을 좀 체크를 해주신다고요? 네, 시장 아무래도 좀 수급에 변동이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는 바닥권에서 한 50% 정도가 올라온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저번 주 같은 경우 특히 성장주 업종군 같은 경우 강한 반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순수한 매수를 뒤로하고 공매도의 환매수 흐름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 이러한 첫 시세를 수반하는 수급들의 흐름은 한 차례는 더 연속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수급의 특징으로 주목해서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 주에 엔터 업종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JYP 엔터의 실적 발표, 내일 SM의 실적 발표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적 발표 이전에 주가 같은 경우는 탄력적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만큼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존재를 한다는 점이고,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하반기에 대한 그림에 대한 발표가 있다고 하면은 주가는 최근 성장주 같은 경우가 강하게 반등을 한 것처럼 좀 다시 제자리를 찾아갈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그 점을 열어두고 종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이와 연결해서 계속 내년을 보자는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내년을 타겟으로 해서 올해 비록 업황이 좋지 않았지만 내년에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을 추리고 살펴봐야 되는 시장이라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내년을 이제는 바라봐야 된다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그렇다면 오늘 내년까지 바라볼 수 있는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일진 머티리얼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는 올해 이슈들이 많았죠. 동박과 관련된 쪽은 좀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되면서 주가가 조정폭이 시장 대비해서도 좀 더 큰 모습을 개별적으로 보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증설 요인도 있겠지만 동박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에 증설이 된 부분이 실제 매출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시즌이고요. 말레이시아 투자 같은 경우가 이루어지고 이 매출 같은 경우가 정체가 나타났었는데, 이제 내년 하반기 같은 경우 이 말레이시아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내년에 이제 추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기준으로 지금 말레이시아 쪽 생산 능력은 4만 톤 정도 4렌 체제가 갖춰져 있어요. 증설이 다 더해지면 2027년까지 10만 톤 10라인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몇 년 뒤에 추가로 몇 톤이 되고 그런 점은 위로 열려있는 업종의 청사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만큼 공급 같은 경우, 수요 같은 경우를 비교를 해봤을 때 수요 우위의 시장이라는 점에서 시장이 한번 원자재단 아니면 매크로단 조정이 나올 때 크게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은 주가 복원력도 빠른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전지 업종 자체가 좋아요. 그리고 중국 쪽부터 해서 지금 구리 선물 쪽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구리의 가격이 올라갈 때 동박 같은 경우도 그 스프레드를 통해서 매출 대비 이익이 좋아지는 구조가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내년 기점으로 업황 회복, 그리고 지금 부수적인 요인 구리 가격 상승까지 수혜가 될 수 있는
동박 업종을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 그중에서 좀 일진 머티리얼즈를 살펴봐야 된다라는 결론입니다. 가격 접근은 64,0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내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업종 그리고 종목, 일진 머티리얼즈까지 자세하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상홍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전 전략 모두 세워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뒤에 이야기를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